치매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한숙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잡으셨던 그림인데 치매 효과에는 정말 이렇게 경혈이라는 요소도 있고 침자극이라는 요소도 있고 치매 치료와 관련된 특이적인 요소도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 플라시보에 관한 요소도 있고 기대감에 대한 요소도 있고 인지적인 요소도 있고 환자와 의사 관계도 있고 굉장히 비특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침 연구에서 굉장히 중시되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요소 중에서 그럼 듣기라는 연구가 과연 어디에 포지셔닝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놓으면 이 침이 국소적으로 여기 박종규 교수님하고 또 박지현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침을 놓았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분자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조직학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거기에서 나타난 변화와 치료 효과가 도대체 어떠한 코릴레이션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듣기 연구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요소 중에서 이 국소적인 그 어떤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아까 치매 특이적인 요소하고 비특이적인 요소를 감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특이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치료 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겠지만 이게 어떤 의학적인 치료 기술이 되려고 하면은 특이적인 요소를 잘 설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비특이적인 요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특이적인 요소를 감별해낼 수 없다면 그러면 이것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국소 연구에서의 결과를 국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더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막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경혈에서 저희가 어떤 스위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을 켜거나 끄거나 하는 그런 조절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와 혹은 어떠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같이 연결 지어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은 특이적인 요소고 이 부분은 비특이적인 요소로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감별도 가능한 단계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의 주제가 확장되는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듣기라는 내용으로 와가지고요. 듣기가 치료 효과랑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릭타 침에 대해서 침 임상 연구에 대해서 리포팅을 하는 요소에서 어떤 것을 리포팅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에도 보면은 듣기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박종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박종규 교수님이 어떤 샵 니드를 밸리데이션하는 과정에서도 듣기를 어떤 서로게이트 아웃컴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도 굉장히 듣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아까 MGH에 있는 캐더린 후이라는 분이 하신 이 연구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대한 연구를 진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연구인데 똑같이 학폭에 침을 놨는데 11명은 듣기라는 걸 느꼈고 2명은 아팠는데 여기에서 뭐 림빅이나 베이절 강글리아의 어떤 fMRI에 나타나는 이미징의 시그널 인텐시티의 변화를 보니까 어떤 부위에서 심지어 반대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이 듣기라는 것이 통증과는 다른 굉장히 뭔가 중요한 생리적인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관심, 흥미를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그 한국어를 통해 가지고 그때 실험을 했었던 논문을 2002년에 듣기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이제 관심이 막 나타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런 감각이 통증과 다른 어떤 듣기의 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각들이 이렇게 카테고리화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우스햄턴 센세이션 퀘스처네어를 비롯해서 MGH에서도 만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설문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모두 다 환자의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의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은창식 교수님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 저희가 그 수양령 대장경에 오세혈 원혈에 침을 놓고서 그리고 아까 박종배 교수님께서 그 추려내신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럼 감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본 거죠. 그런데 보면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끝은 아프고 근육이 많은 데는 덜 아프고 묵직한 느낌이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감각인데, 그런데 정말 예상한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끝은 굉장히 빨갛죠. 아프고요. 그리고 그 합곡하고 복지가 구조적으로 근육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곡하고 복지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상향하고 이관 있는 쪽은 좀 아픈 통증이 위주가 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감각만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혈은 근육이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감각신경이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대의 틈도 있고, 아까 뭐 그 기육이나 그 피육 근골이 아니라 예, 아무튼 이제 육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부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부위에도 경혈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부위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감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침을 잘 났냐 못 났냐를 가지고 그걸 현재 감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침의 어떤 효과를 예측하는데 본다는 건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객관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의사의 감각에 관련된 부분에서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놈도 2002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헬렌 란제빈이라는 분이 랑게방이라고 그때 랑게방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알려주셨는데, 침을 놓은 주변에서 이제 콜라겐 파이버가 있고, 콜라겐 파이버가 이렇게 꼬이면 이게 잘 핌이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있고, 이것이 모양도 변형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침으로 인한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꼬여서 침이 잘 안 빠지는 현상이 의사가 얘기했던 아까 빡뻑해서 빠지지 않는 그런 현상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듣기의 관점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가 치료효과랑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임상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2003년, 4년, 5년에 센트버그라는 분이 발표했던 논문을 보면은 그 피부하고 근육의 혈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초록을 딱 보면은 저희가 궁금한 것이 마치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듣기를 유발한 것과 듣기를 유발하지 않은 것이 혈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듣기감이 있어야 혈류가 증가하는 것이니까 듣기는 중요한 것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초록이 되어 있어서 논문을 사사시 뒤졌더니 실망스럽게도 이 듣기감을 유발한 것이 똑같이 수기를 했는데 듣기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아니고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의 차이였어요. 예, 그 말을 가지고 듣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많은 연구 중에서 듣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정의가 다르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정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듣기라는 용어를 붙이는 그 청차는 정말 들어가가지고 정말 까보지 않으면 정말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정말 그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물론 이분의 연구는 훌륭하지만 그런 저에게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고, 그리고 또 효과에 대해서 이 콩지엔 연구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콩지엔 연구도 여기 지금 뭐 그 MGH에서 만든 설문지하고 각각 특히 산마중창하고 관련된 감각하고 그리고 실험적인 통증하고 관련이 있느냐라는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이 논문에서 듣기에 용어가 시대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최근에 좀 용어의 틈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제시하셨던 논문인데, 이 코릴레이션이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소니스 그리고 넘니스, 이게 마하고 산감인데 마산감이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싸 맞구나 라고 생각을 갖고 논문을 뚫어지게 본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코릴레이션이 나온 거에는 여기에는 플라시보분까지 다 넣어가지고 통으로 코릴레이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침의 감각만 가지고 이 코릴레이션이 나왔다는 말이 틀린 말이더라고요. 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 효과와 관련된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통계를 열심히 돌리시다가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구나라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듣기가 클리니컬 이피커시하고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시스테매틱 리뷰에서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리뷰가 있었고 여기 계신 박지은 박사님께서 또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 가지고 설문지하고 그 임상적인 관점까지 리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큰 관련성은 아직은 발견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은 연구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럼 침을 맞았을 때 우리가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정해진 설문지를 가지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에 감각, 요것에 해당하는 감각만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환자분이 더 할 얘기가 많아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한테 직접 침을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할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임상 연구에 참여하신 분한테 그 질적 연구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침을 맞았을 때 어떤 감각이 느껴지셨는지를 좀 샅샅이 뒤지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데 박종민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볼품이 없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논문처럼 가닥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오래됐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임상연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질적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이나 한방병원에 오신 분한테 정말 그런 감각이 중요한지를 제가 한방병원하고 한의원에 다시 나가서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분들에게 여쭤보고 그것에 대한 밸리디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한 거는요. 48분이신데요. 임상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실제로 한 60개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 여기에 포함이 된 거는 손, 발, 그리고 흉부, 복부, 머리, 목 있는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혈자리가 포함되어 있고 경혈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약간 제너럴한 센세이션이나 퍼셉션을 알 수 있는데 또 이런 연구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각각 부위에 대한 스피시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체에 걸을 때 빠져나가서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이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추려가지고 카테고리하고 묻고 비슷한 거 묻고 해가지고 10분의 이제 한의사분들한테 이것이 듣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해가지고요 몇 개 한 18개, 19개 정도를 건져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합국의 침을 놓은 건데 이것이 처음 났을 때, 두 번째 났을 때 비슷한 감각이 재현되는지를 보는 재현성 실험을 했을 때도 잘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9개였는데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빌리티를 하면서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18개의 감각을 가지고 한 200분 이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오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지금 치료하셨을 때 감각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요인 분석을 한 거죠. 요인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요인이 크게 3가지로 나와 이게 묶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묶는 건 제가 묶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 패키지가 묶어서 나오는 걸 결과를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거지만 근데 제일 크게 나온 것 중에서 작은 두 덩어리는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산마중시암 중에서 하나는 그 뻐근한 약간 산감하고 관련된 게 하나로 묶였고요. 또 하나는 중감으로 묶이는 묵직하다는 느낌으로 나온 감각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였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은 물론 한의사 선생님들이 얘가 듣기가 아니라고 그 내용 타당도에서 잘라버리셨으면 없어졌을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듣기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살려주신 애들을 가지고 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되는 거, 시원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침 맞은 곳으로 중심을 퍼지는 느낌, 따뜻한 느낌, 그리고 장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따뜻한 느낌, 온갖 온열도 듣기에서 그런 감각이 뇌경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감각들이 하나로 묶이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통 지금 환자의 감각에서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던 감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얘기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버려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이제 김기환 교수님의 이제 황제뇌경의 듣기에 관련된 얘기를
이해강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된 거죠.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뭔가 그 원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지라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맥진을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래서 그 한 덩어리를 저희가 글로벌 퍼셉션이라고 하나는 이름을 지었고 하나는 덜니스 이제 하나는 헤비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하면서 잘 궁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요인 분석을 한 것이 잘 됐다라고 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인 거고요. 이제 세 개로 잘 나누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가볍게 지나가겠고요. 침치료 과정을 한번 이제 그림처럼 제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침을 찌르면 국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감각신경, 체성 감각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콜라겐 파이버가 뭐 이렇게 꼬이기도 할 거고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변하기도 할 거고 뭐 케라티노사이트들도 변할 거고 이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럼 이뮨셀들도 여기 모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혈관에 대한 혈류 변화들도 나타나고 그러면 국소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아까 맨 첫 번째 느꼈던 그 감각 중에서 따뜻한 감각 일단 여기 혈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혈류 변화가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도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환자들이 따뜻하다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호소하는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전신적인 느낌으로 효과와 관련되는 감각으로 느낄 때는 장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사실 환자분들이 침 맞으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효과와 관련된 감각들이 환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침을 맞으니까 굉장히 편안해졌다, 시원하다 이런 감각들과 관련 이게 쭉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침을 맞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변화를 환자들이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건 이제 뭐 캐스네어리를 어떻게 붙이냐의 문제이긴 한데 글로벌 퍼셉션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인 것들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따뜻한 감각, 하나는 장이 움직이는 거 이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침의 효과라는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묶어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침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환자들이 인식하고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황진외경 시대에는 우리 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맥진이 가장 가까운 무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맥진을 통해 가지고 침의 바람직한 변화를 그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맥진을 포함한 조금 더 좋은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직접 물었을 경우에도 맥진의 변화와 같은 우리 치매 치료의 효과의 유익한 방향이라고 환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환자의 감각 혹은 환자의 어떤 인지 그룹을 찾아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뭐 설문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퍼셉션이 그전에는 주목받지 않았지만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로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듣기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때 요인 분석을 하기 전에 했던 연구라서 침을 그 세 개의 페이즈로 나누어서 보자고 이제 박종규 교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침을 찌를 때, 침을 돌릴 때, 침이 유침되어 있을 때 세 개의 감각으로 나누어가지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침이 유침되어 있을 때 감각을 가지고 EEG하고 관련성을 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리텐션, 유침했을 때 감각이 주로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퍼셉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여기에서 리텐션, 유침했을 때 그 글로벌 퍼셉션이 좀 높다고 나와 있던 그룹과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EEG에서 특히 이제 알파파하고 관련된 그런 지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제 인창식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을 하셔서 알려주셨고 그러면 EEG에서 알파파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마커와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환자가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몸의 변화가
영향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이 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생리학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힌트를 주는 연구였고요. 그리고 민설 선생이 했던 연구인데 그 민설 선생하고 이양숙 교수님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 이게 침을 놓으면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싶었던 것은 합곡하고 어떤 다른 부위의 관련성을 또 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듣기에서 따뜻하다는 감각이 그러면 그 혈류가 변화하는 것일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 치료 효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정상인 연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치료 효과는 아니지만 몸의 변화와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인데 이 침을 그냥 찔렀을 때 그리고 돌렸을 때 이걸 3번 반복했을 때 그 로컬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제한적이긴 하죠. 우리 몸 안의 전 부분을 다 싹 다 뒤진 것도 아니고 수양령 대장경이 뭐 대장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양령 대장경에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복모혈인 뭐 천추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계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곡지라든지 이런 부위의 압통과의 관련성을 봤을 때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천추혈이라는 대장의 모혈에서의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상인이라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실험 디자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통계라는 그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봤을 때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P-밸류를 알려주면 저희는 감사한 거죠. P-밸류를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복부의 천추와 이 합곡혈 자침에서의 어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놓은 국소의 변화와 멀리 있는 그 원격 부위의 관련성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시도에서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그 환자들에게 물었을 때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래도 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 듣기는 어떤 치료 도구를 통해서 경혈을 자극했을 때 사실 경혈 자극하는 건 침뿐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너무 침으로 국한시키는 것도 듣기 정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어떤 경혈을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의사나 환자가 감지할 수 있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자침에 대한 바람직한 생체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971 12연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어떤 이런 예상한 변화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혈자리를 바꾸거나 치료 조건을 바꿔서도 그 목표로 한 생체의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변화하면서 목표치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전체가 중요한 듣기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 이런 관점에서 치매치료 과정을 다시 정의한다고 하면 이 정의는 다분히 972연편에 나와 있는 기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참고한 것이 지속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분명히 그 기지에 대한 내용은 침이 기부지하면 다시 놓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지하면 멈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중시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침을 이용해서 치료 효과에 어떤 유익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환자의 적절한 생체 반응을 유도할 때까지 하는 그런 치료 과정이라고 특기라는 관점에서 아니면 972년에 있는 기지라는 내용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침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소의 어떤 자침에 의한 반응이 치료 효과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혈의 어떤 스위치 작용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침의 특이적인 요소와 비특이적인 요소를 변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연구 질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에 관한 토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